항암 치료 도중 부작용이 심하면 약제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제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피부의 급성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붉어진다던가 붓는다던가 간지럽다던가 간혹 물집이나 궤양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항암 치료가 지속되다 보면 잘 못 먹고 힘이 든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영양불량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를 한다면 적절하게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종양내과 고윤호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암 치료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수술만 하면 되지 않나? 아니면 부작용이 심한 항암 치료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보통 하는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보이는 종양만 제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세 암세포까지 제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미세암 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꼭 항암 치료를 해서 미세암 세포를 제거함으로 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기가 진행이 많이 돼서 완치가 어려운 환자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함으로 해서 암 전이를 줄이고 암 크기를 감소시킴으로 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암 관련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또한 환자의 생존율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투병이라는 긴 여정 중에 항암 치료는 환자의 재발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면서 완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는 약물을 이용해서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치료하는 전신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는 보통 세포 증식 속도가 아주 빠른 암세포를 공격해서 항암 효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상세포에서도 암세포와 같이 증식 속도가 빠른 정상세포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포들이 위장관에 있는 점막세포,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세포, 그리고 모낭세포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항암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입안이 헐거나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혈액세포들이 감소하는 골수 기능 부전이 보이거나 신장 기능, 폐 기능, 콩팥 기능 등의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항암제 종류, 항암제의 용량,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도중 부작용이 심하면 약제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제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를 한다면 적절하게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겪는 부작용 중에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이 구역과 구토입니다. 구역과 구토는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항암 치료 도중뿐만이 아니라 항암 치료 이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역 구토를 경감시킬 수 있는 항구토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을 미리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구역 구토를 예방하고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후 구강 내 세포들이 손상이 되어서 입안이 헐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구내염입니다. 점막이 손상이 되면 세균 감염과 같은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내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후와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시고
양치질 후에는 처방된 가글액으로 예방적으로 가글 하시는 것이 구내염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백혈구 등 면역세포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감염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특히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다른 감염 원인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 도중에 개인 위생을 청결히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 씻기를 철저히 수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항암 치료 도중에는 설사와 변비 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설사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의한 설사인지를 감별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꼭 처방받으셔야 됩니다. 변비의 경우 암 자체에 의해서 변비가 발생하거나 또는 항암제에 의해서 변비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적절하게 찾아서 대증요법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복용한다거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완화제의 약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약제를 처방받으시면 큰 불편감 없이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발 저림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항암제들이 좋아지면서 그 중에 특징적인 부작용이 말초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입니다. 특히 말초신경, 감각신경과 말초신경, 운동신경이 항암제에 의해 손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과 발끝의 저림증 혹은 통증, 심한 경우에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보행장애 등 일으킬 수 있는 운동장애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전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의해서 신경장애 등이 있다면 꼭 의료진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신경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항암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경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제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약제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평소에 손을 자주 비비시거나 추위에 노출되면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 발을 따뜻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 암 발생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군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 가장 불편해하는 내용들이 탈모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제가 모낭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빠른 모낭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항암 치료 도중에 모낭세포 주위에 아이스팩을 적용하여 항암제에 대한 노출을 줄임으로써 탈모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도 최근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도중에는 두피를 자극할 수 있는 파마와 염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모자나 스카프를 이용해서 두피를 보호하면 항암 치료 도중에 탈모가 악화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모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인 부작용입니다. 항암 치료 완료 후 약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모낭세포가 다시 증식을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항암제의 효능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리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입니다. 특히 항암제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암제 부작용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크게 항암제 부작용은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나 경미하여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 2등급인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좀 불편한 정도, 3등급인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3등급부터는 보통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4등급인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회에서 3회 정도의 설사를 보인다 그러면 1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6회 이상의 심각한 설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특히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인 경우에는 의료진과 꼭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이시원입니다.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부작용이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이제 항암 치료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주로 유방암이나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 방사선 피부염을 많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그 세포의 유사 분열을 공격하는 건데요. 세포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정상 피부 세포도 분열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이 들어갈 때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피부의 급성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붉어진다던가 붓는다던가 간지럽다던가 간혹 물집이나 궤양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연고 잘 바르면서 관리하면은 금방 정상으로 잘 돌아옵니다. 간혹 만성 부작용으로 피부가 단단해진다던가 근육이 단단하게 굳을 수 있지만 이것도 스트레칭 하면서 관리 잘 하면 상당 부분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숨이 찬다던가 기침이 나는 경우에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검사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고 약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환자분들 나름대로 다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일 저희가 권고드리는 거는 저희가 처방해 드리는 방사선 특화 피부 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사선 피부염은 피부가 얇아지면서 그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코팅 크림을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가끔 열감이나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양배추를 얹는다던가 아니면 알로에 젤을 바르신다던가 각자 나름의 방법들을 찾으시는데요. 알로에 젤 같은 경우는 면역 억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양배추도 막 깨끗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다른 민간요법보다는 저희가 처방해드린 크림을 잘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등산복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통풍 잘 되는 면 속옷을 권해드립니다. 크림이 면 속옷에 묻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속옷 몇 벌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크림 잘 발라주시고 통풍 잘 되는 옷 입으시면은 피부염도 금방 잘 나아질 것입니다. 네, 간혹 방사선 치료 받으러 오셨을 때 탈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사선은 쪼이는 부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신의 그 어느 부에 방사선을 치료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에 탈모가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경부암이나 뇌종양이나 그 머리카락이 난 부위에 방사선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조금씩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사선을 처방할 때 영구 탈모가 올 정도로는 드리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듬성듬성 빠졌다가 또 다시 방사선 치료 끝나고 나서 수개월 이내에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 발생하는 만성 부작용으로 그 섬유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은 아주 고용량의 방사선이 그 흉벽 쪽으로 들어갔었고 방사선 치료 끝나고 그 흉벽에
피부와 근육이 소가죽처럼 단단해졌던 분이 계셨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은 열심히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스트레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끝나고 6개월 후에 뵀을 때는 거의 3살처럼, 아기살처럼 부드러워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방사선 치료 끝나고 나서 몸에 미처 생각지 못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열심히 스트레칭 하시고 관리하시면 또 좋은 경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은 어깨와 팔, 두경부암 환자분들은 목이랑 또 어깨 부위가 단단하게 굳을 수 있지만 꾸준히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재활해 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네, 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트루빔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탑티어, 가장 최상급의 방사선 치료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일반 방사선 치료뿐만이 아니라 섬세한 최신 치료 그리고 고용량의 방사선을 정교하게 줄 수 있는 방사선 수술까지 가능한 장비입니다. 또 기계 자체 내에 영상 장비가 같이 딸려 있어서 정확하게 종양만 추적하면서 치료하고 정상 조직은 보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극대화시키면서 정상세포는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김진수입니다.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이렇게 양분하여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 도중에는 식욕부진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다양한 식사와 관련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대처하면서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단백질 급원식품인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을 매 끼니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치료 과정 동안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다면 소량씩 자주 섭취하거나 중간중간 영양 밀도가 높은 간식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항암 치료가 지속되다 보면 잘 못 먹고 힘이 든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영양불량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꾸준한 관심으로 잘 챙겨 먹는 것이 영양불량을 방지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환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영양보충 음료입니다. 아무래도 항암치료 과정 동안 식욕부진이나 메스꺼움, 그리고 조기 포만감 등의 증상들로 인해서 식사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식사량이 줄어들다 보면 체중과 근육량 감소를 동반한 영양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영양불량과 근감소증은 치료 회복뿐만이 아니라 신체 활동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양보충 음료인데요. 영양보충 음료 한 팩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도 효과적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영양보충 음료는 당뇨병 환자용, 신장질환자용 등 다양한 제형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상태나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떤 제형을 선택하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진료를 보고 있는 병원의 영양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제품을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유기농 식품이 농약에 덜 노출되어서 건강할 것이다. 일반 식품보다 영양 성분적으로도 더 우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유기농 식품 섭취가 건강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여부는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밀가루 음식, 단 음식, 유기농 음식 등 식품을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으로 구분을 하면서 엄격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항암치료 과정 동안에는 내가 어떤 음식을 가장 잘 먹을 수 있는지부터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 과정 동안 밥은 도저히 못 먹겠는데 라면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라면에 계란이나 치즈를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도 있고 콩나물이나 시래기 등의 채소들을 넣으면서 더욱더 영양가 있는 한 끼의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항암 치료 과정 동안에 식사를 아예 못 하시거나 좋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식사량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줄어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건강하게 조리를 한다면 보다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서 약제 치료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도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작용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환자의 항암제의 효능을 보장할 수 있고 항암제의 효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임상적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은 환자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힘들 때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환자의 증상 관리는 의료진과의 곧 소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암 치료에 있어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은평성모병원 의료진, 주치의와 간호사들은 환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암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과에 방사선 치료 받으러 오시면은 최소한 한 달, 또 2달 이상 매일매일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치료 너무 길다, 언제 끝나냐 많이 막막해들 하십니다. 하지만 치료 끝나는 날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이날이 오긴 오네요. 잘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좀 길고 지난한 터널 같을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마련이고 또 그 끝에는 환한 빛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료진들 믿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암의 종류, 치료 방법, 그리고 환자분들의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 식단은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암 환자이더라도 어떤 분에게는 맞는 식단이 다른 분에게는 맞지 않는 식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치료 후 집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은평성모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